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넓이, 정적분을 이용하여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에 있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x축. 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물어보면 이 넓이는 뭐 정적분 값이 된다. 이거는 뭐 이제 뭐 익숙하죠. 그렇죠?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을 때 역시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s는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함수를 x축 대칭시킨 다음에 정적분을 시키는 거지. 위쪽으로 바꿔놓고 정적분을 시키는 거잖아. 그치? 위쪽으로 바꿔놓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럼 fx를 x축 대칭시켜서 정적분을 시킨다. 이런 건데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서 상수는 앞으로 갖다 버려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쵸? 이제 위에랑 아래랑 막 따로따로 뭐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럼 얘도 이제 이런 거야.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x축 대칭시켜서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되잖아. 그치? 이해돼? 이해돼?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x축 아랫부분에 있는 걸 정적분시켜서 위로 다 바꾼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된다고. 그치? 그럼 x축 아랫부분을 뒤집어 올린다가 사실 이런 의미거든. fx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자 이런 거거든 지금. 그치?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식이 나눠져야 돼. 왜? 절대값은 그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을 경계로 식이 따로따로 쓰여지잖아. 그치? 이해됐니? 그럼 이 녀석은 여기를 뭐라고 할까? 감마라고 하시면 알파부터 감마까지는 그냥 위쪽에 있으니까 fx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감마부터 베타까지는 fx를 뒤집어 깐 녀석을 정적분을 하는 꼴이니까 마이너스 fx를 정적분을 하는 거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아이디어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고. 그럼 따로따로 계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x절편이 졸라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래프가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즉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 아래쪽으로 바뀌는 순간이 어딘지를 잘 찾아주셔야 돼. 알았지? 넓이를 구할 땐 그래서 x절편을 가장 먼저 찾는 짓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에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래쪽에 있는지 대략적인 개형을 파악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대로 적분할 거고 어디서부터는 뒤집어 깐 걸 적분할 거고 이걸 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항상 x절편을 찾는 짓을 많이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곡선과 직선 사이, 뭐 두 함수 사이의 넓이인데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그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구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좀 전에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배웠잖아. 그치? 이 넓이를 a라고 하면 s 플러스 a라는 녀석이 인테그랄 얘와 x축 사이의 넓이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a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과 x축 사이의 넓이니까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 이렇게 하면 돼서 두 개를 빼면 내가 찾고자 하는 s라는 넓이가 나오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따로따로 적분을 해서 빼도 되지만 적분 구간이 똑같을 땐 인테그랄을 하나로 합쳐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치? 역시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자고 하면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땡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땡기시면 된다. 됐나요? 됐나요? 끝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역함수 관련된 정적분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식, 지난 시간에 내가 공식 썼던 거 그것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예린이가 이거 하나는 외운다 그랬으니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2차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넓이, 저 넓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둘러싸인 부분이 x축 아래쪽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올 거고, 그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땐 그래프가 넓이가 위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 양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 공식이 있었잖아.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잖아, 그치? 이거는 넓이 공식이 아니라 정적분 공식이야, 그치?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때문에. a가 음수일 때 정적분 값이 양수가 나오지, 그치? 근데 우리는 넓이 구할 거니까 주구나 사나 다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주구나 사나 다 양수여야 되니까 전체 그냥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될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값이 양수만 되니까. 됐나요? 근데 절대값 씌울 때 여기 굳이 마이너스라고 안 써도 굳이 상관없겠죠, 그쵸? 넓이 공식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랍니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fx가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생긴 거고요. gx는 1차 함수예요. 그랬을 때 요 곡선 알파, 베타에서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러면 얘도 결국은 이런 거잖아. 얘에서 얘를 뺀 걸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할 거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얘에서 얘를 뺀 걸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할 거야. 그치? 즉 그럼 요 넓이 s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gx에서 fx를 뺀 걸 적분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니?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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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질문, F알파랑 G알파랑 어때? 같지? 그렇잖아. F알파랑 G알파는 똑같대. 교점이니까. F베타랑 G베타랑 어때? 똑같지. 그럼 얘를 통째로 그냥 하나의 함수로 놓으시면 알파랑 베타가 지금 요 함수의 두 x절편이야. 그치?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영주 오케이? 오케이? 똑같은 상황이잖아. x절편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해됐니? 그럼 그냥 요 적분 구간이 이 함수의 2차 함수겠지. 보나마나 2차식이죠, 그쵸? 1차식 빼기 2차식, 우리 2차식에서 1차식 빼면 1차식이요 이러지 않잖아, 그쵸? 2차식이고 적분 구간이 역시 여전히 그 이 함수의 x절편일 거니까 여전히 똑같은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대신에 이 알파 베타는 교점의 x좌표여야겠죠, 그쵸? 교점의 x좌표여야 합니다. 이 a는 뭔데? 요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근데 이 공식이 뭐랑 이어지냐면 얘랑 연결이 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dx 이렇게 하라는 건 요 2차 함수에서 x축이 여기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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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요 넓이와 관련된 적분값이 나오잖아, 그치? 요 넓이와 관련된 적분값이 나오고 얘가 f 프라임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f'이라고 놓으면 요 함수를 f'이라고 놓으면 정적분에서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은 값이니까 이 값이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함수니까요. 이렇게 될 건데요, 그쵸? 요 값이 f 베타고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요 값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 3차 함수에서 이 극대와 극소의 요 간격이 요 간격을 뭐라고 쓸까? D라고 쓸까요? 요 간격이 요 넓이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알았지? 그렇잖아. 여기다 이게 절대값만 씌우면 이게 넓이인데 넓이는 절대값은 씌워야 되니까. 그치? 이 넓이가 결국은 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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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그럼 삼 차 함수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그새 까먹었니? 2대 1이죠. 그쵸? 2대 1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그치? 봐봐. 그러면 요 2대 1이 되는 지금 F 알파라는 녀석하고 F 감마라는 녀석이 똑같은 건데,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정석분을 하면 F 감마 빼기 F 알파가 되니까 이 값이 얼마야? 0이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얘의 도함수를 쓴 겁니다. 여기다 요 3차 함수가 있는데 요 3차 함수의 도함수를 여기다 갖다 쓴 거고, 그 도함수를 알파부터 감마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근데 3차 함수니까 이 도함수 몇 차 함수겠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치? 그럼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극대와 극소를 갖는 지점이 여기가 알파, 베타죠. 그쵸? 그럼 요 간격이 2대 1이 되는 지점에 감마가 있다는 건데요. 그쵸?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빵이 된다네? 그래 안 그래? 그 말은 이 두 넓이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두 넓이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S1, S2가 똑같아 진다. 비율이 2대 1일 때. 이거는 뭐 왼쪽으로 가도 좌우 대칭이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는 왼쪽으로 가도 성립할 겁니다. 오케이? 즉 X축 아랫부분의 넓이와 X축 윗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값이 2대 1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3차 함수 미분한 거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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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이 자리 지울게요. 이 자리 지우고요. 자, 그럼 2차 함수 두 개로 둘러싸인 거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요. 2차 함수가 또 뭐 최고차의 계수의 양수든 음수든 뭐 상관없는데 2차 함수가 또 다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2차 함수고요.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생긴 거고요. 이 녀석도 2차 함수입니다. gx가 뭐 a 프라임 x 제곱 2차의 개수가 좀 이렇게 다르겠지, 그치? 그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역시나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우리 이 넓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서 정적분을 할 건데, 그치? 그래프에 교점이 두 개 생기고 폭이 다르다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같아 달라? 달라야겠죠, 그쵸?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무조건 달라야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같은 2차 함수는 교점이 두 개가 안 생겨요. 왜? 두 식이 갖다 놓고 최고차항 계수가 같으면 이항하면 소거시켜서 1차 방정식 나오는데 교점이 많아야 한 개밖에 없잖아. 이해돼? 이해돼? 그럼 봐봐라.
질문. 이거 몇 차식일까? 2차식이지. 그리고 F알파, G알파 똑같지. 교점이니까. F베타, G베타 똑같지. 역시 이 녀석을 통째로 하나 2차 함수로 보면 결국은 이 알파, 베타가 X절편이라는 거죠. 2차 함수에. 그러니까 똑같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절대값. 대신 6분의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는 뭐겠어? 알파 프라임 빼기 A 프라임 빼기 A가 최고차항 계수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A에서 A 프라임을 빼든 A 프라임에서 A를 빼든 절대값 씌울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2차 함수, 2차 함수와 X축 관련된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거 써주시면 넓이가 항상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1탄이에요. 됐나요? 하나만 더. 딱 다른 공식 다 집어치우고 얘네 딱 하나만 더 외우자. 알았지? 딱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내가 나머지 더 바라지 않을게. 딱 하나만 더. 두 번째는 자, 내가 이거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풀 거예요. 봐봐. F41번. 근데 이 문제를 하나 풀 건데 자, 예린이를 납득시키기 위해 내가 이 문제를 풀 겁니다. 뭐냐? 내가 이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가 F41번 문제인데요. F41번은 센에도 있어요. 이 문제 센에도 있습니다. 곡선,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얘가 지금 접점이거든. 얘가 지금 접점이에요. 그쵸? 그럼 요 함수의 요 접점에서 큰 접선과니까 접선 딱 미분해가지고 3x제곱 더하기 4 하시면 기울기가 7 나오잖아. 그치? 그럼 접선이 y는 기울기 7에 1,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7x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우리 문제는 요 녀석과 요 녀석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그치? 그러면 3차 함수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여기가 1,4입니다. 오케이? 여기 내가 어떻게 빨리 찾았냐면 이게 봐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쪽에서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두 개씩 나오는데 그치? 위쪽에다 그릴지 아래쪽에다 그릴지 어떻게 찾았냐면 얘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았어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변곡점이라는 거잖아. 그치? 금방 찾잖아.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0이지. 접점 X좌표가 변곡점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변곡점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치? 접점이 걔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이쪽에 있으면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직선이 위에 있니 3차 함수가 위에 있니를 결정을 해야 될 건데 뭐에서 뭐 빠일지. 그치? 석훈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뭘 해야 돼? 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부분은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해야 돼. 그치 지금? 그럼 인테그랄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면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의 dx인데 이 녀석을 몇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야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다시 뭐 찾아야 돼? 이거 찾아야 되겠지. 그치? 이거는 찾는 방법 두 가지야. 요 녀석을 찾는 방법, 요 녀석 찾는 방법. 첫 번째, 실제로 연립을 해서 찾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평행 접선과 여기 변곡점과 요 지점의 x좌표, 요 지점의 x좌표, 변곡점 x좌표 이렇게 딱 그으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간격이 다 똑같아야 한다. 는 거 배웠지? 근데 변곡점 x좌표가 빵 나오거든. 아까 두 번 미분해봤잖아. 여기가 빵이고 요점 x좌표가 1이고 그럼 간격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2여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야. 봐봐. 이렇게 하는 것보단 훨씬 빨라요 지금. 그치? 어렵지 않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정적분을 하시면 넓이가 나와요. 근데 어렵진 않으나
어렵진 않으나 자, 얘 이항하시면 x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2인데요.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하나가 더 나와요. 알았죠? 1은 왜 두 개 있어? 접하니까 1이란 인수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결국 인테그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런 상황. 3차 함수의 x절편, 이 함수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보시면 이 3차 함수의 x절편 두 개가 적분 구간일 때, 2차 함수도 x절편 두 개가 적분 구간일 때 공식 외웠잖아. 그치? 3차 함수의 x절편 하나 접하고 하나 관통하는 상황에서 적분 구간이 딱 이렇게 돼 있을 때 공식 하나만 더 외우자고. 이것만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1 빼기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거 하나만 더 외우자고. 써줄 거야. 어쨌든 이거 그냥 열심히 정적분해서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빼도 돼. 알았지? 빼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 알려드릴 공식은 이제 요런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넓이, 요 넓이에 관련된 거야. 그럼 요 넓이는 최고차항에서 a가 있으면 x 빼기 알파 하나, 뭐 베타 제곱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겠지. 그치? 요때 요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의 전체 넓이니까 x축 아래쪽 위쪽 안 가리고 하려면 전체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외우자고요. 알았죠?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게 아까 2차 함수일 땐 지수가 3제곱이고 3차 함수 나왔을 땐 4제곱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이게 알파에서 접하건 베타에서 접하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여도 이 넓이는 똑같이 이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야. 저 그림에서 봤듯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아닌 요 직선. 그래서 요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요 교점의 x좌표가 베타일 때도 요 넓이가 똑같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a가 뭐냐?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 이렇게 돼 있을 때 무조건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적분 구간의 양 끝이 될 거니까요. 이 공식은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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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만큼만 외워줘. 여기까지만. 더 안 할게. 슉슉슉. 슉슉슉. 역함수의 정적분, 유형 9번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 해드릴 건데요. 자, 역함수 정적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역함수. 이것도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자. 자, fx의 역함수를 내가 gx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근데 대부분 다 역함수 관련된 정적분은 이런 걸 물어봐. 왜냐면 봐봐.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그래프 그려보면 1대1 대응이 돼요. 근데 니네 이거 역함수식 쓰면 이 녀석의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니네 이거 적분할 줄 아는 사람 있어 혹시? 못해. 그치? 이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 이거 적분하는 거 안 배웠지, 그치? 안 배웠지, 그치? 그래서 역함수 관련된 정적분은 무조건 이 아이디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제로 정적분 계산을 못하니까요. 역함수 나오는 문제가 지금 유형 9번과 유형 10번에 이런 비스무리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그래프가 뭐에 대하여 대칭관계니? y는 x에 대하여 대칭관계야, 그치? 내가 그거를 눈에 보기 좋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내가 교점이 없는 상황으로 그릴 건데 교점이 있어도 여전히 그 성질은 성립은 할 겁니다. 알았죠?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봐봐. 오씨, 어떻게 그려?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fx의 그래프 1인분입니다.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해계망측하게 생겼어요. gx는 요 녀석 역함수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되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겠지, 그치? gx의 그래프가 띠링. 대칭되게 어떻게 그려? 샹, 이거 어떻게 그려? 이렇게 생겼습니다. gx.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어딘가? fx에서 a가 있고요. b가 이쯤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fa가 c라고 하고요. fb를 d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여기가 c고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c야. 그치? y는 x 위의 점은 x좌표 y좌표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d를 내가 이쯤으로 잡았으면 그래프 좀 더 그려야 되겠네. 그림이 이거 포개지게 그리면 안 되는데. 포개지면 안 되는데. 젠장. 조금만 위치를 바꿔볼게. 위치를 조금만 바꿔볼게. 포개지면 안 돼. 포개지면 좀 그러니까 좀 더 조그만하게. 여기를 B. 그럼 여기가 D. 그러면 여기가 D. 계속 올라갔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봐봐.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맨날 요런 걸 물어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gx dx. 역함수 관련된 건 맨날 요렇게 짝지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심지어 얘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알았죠? 이것만 구하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거랑 같이 짝지어서 계산해야 돼. 왜? 역함수 정적분 실제로 못할 거거든 우리가. 정적분 실제로 계산 못하는데 연관성.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여야 하고요. 그 다음 얘네 둘이 함수값이 fa 함수값이 요 녀석이어야 합니다. fb 함수값도 얘가 돼야 되는 딱 요런 상황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적분이 그래프 x축 사이의 넓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지금 요 녀석 a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은 요 넓이야. 그치?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gx, dx는 gx와 x축 사이의 cd 사이의 넓이인 요 부분이 두 번째 녀석입니다.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근데 이 파란색 넓이가 요 보라색 부분 넓이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겠지. y는 x 대칭 관계이니까요. 이해돼? 그럼 내가 구하고자 싶은 녀석은 노란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을 합친 저 기역자 모양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네. 그치? 그럼 나는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 그치?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b고 세로 길이가 d니까 bd 이고요. 작은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a고요. 세로 길이가 c니까 ac를 빼시면 됩니다. 됐나요? 즉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해서 뺀 게 내가 찾고자 하는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짜자짜짜. 어. 56번 봅시다. 자. 잠깐만, 이거 안 지우고 그대로 여기다 문제를 풀게. 이거 하고 쓸 시간 드릴게. 56번. 자, fx가 이렇게 돼 있고요. 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 이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딱 gx만 문제에서 1부터 9까지 gx dx. 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다 몇 집어넣어 1 나오는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몇 집어넣어 1 나와? 여기다 몇 집어넣어 1 나와? 쉽게 찾아요. 1. 그렇지? 2 집어넣으면 9 나오죠. 그렇죠? 이해돼? 즉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네 둘이 더하면 18에서 1 뺀 값이야. 이렇게 돼야겠지. 문제에서 얘만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내가 쓴 겁니다. 왜? 몇 집어넣어 1 나오고 몇 집어넣어 9 나오는지를 내가 직접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는 계산할 수 있잖아. fx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구해서 17에서 빼줘야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얘만 물어보는 건 초등학교 3학년도 하고요. 그냥 이거 집어넣어서 1부터 2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물어보는 건 1점짜리 문제고요. 그렇죠? 얘만 물어보면 얘 찾아서 빼줘야 한다.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적으세요. 자, 네, 좀 그림 잘 그렸으니까 저런 거 찍어도 돼요. 알았어. 좀 그림 좀 잘 그렸네. 귀찮아. 이거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 안 돼. 자, 다음은 뭐 속도, 거리와 적분 뭐 이거 남았는데 우리 저 앞에서 다 배웠잖아. 얘들아, 위치 미분하면 뭐 돼? 속도 적분하면 뭐 되겠어? 위치.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될 거야, 그치? 대신에 부정적분을 할 거니까 적분상수 하나씩 붙지. 적분상수만 잘 찾아주시면 돼, 얘들아. 알았지? 계산할 때. 오케이? 그럼 속도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되겠죠. 정적분 값이니까, 그치? 이해됐니? 자, 봅시다. x, t가 물체의 위치, 미분, 속도, 적분, 이런 관계에 있고요. 얘를 다시 미분하시면 악셀레이션, 가속도, 얘 다시 적분하시면 이런 식이 되어 있겠지, 그치? 근데 소리 아직도 나오니? 건전지 다 안 달았니? 아직도 나오네. 건전지 오래 가네. 자, 속도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보죠. 여기까지만 그리죠. 오케이. 그럼 내가 A부터 B까지 이 속도 그래프를
적분을 해볼게요. 그럼 적분하면 얘 부정적분한 거에서 얘 빼고 얘 대입해서 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B에 부정적분해서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속도 부정적분하면 다시 X 되니까요. 그치? 이게 뭐야? 시각 B일 때의 물체의 위치야. 시각 A일 때의 물체의 위치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잘 봐라. 속도가 양수라는 건 계속 한쪽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래. 그게 뭐야? 결국 그 사이에 이동 거리가 되겠지. 됐나요? 됐어요? 나중 위치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을 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게 그냥 이동 거리가 될 거야. 그치? 됐나요? 요 면적이 요 면적 S가 의미하는 건 이동 거리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정도 개념을 좀 다시 플러스를 해줍시다. 속도가 양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속도가 음수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즉 그럼 속도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는 녀석의 넓이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넓이는. 그치?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올 거고요. 오케이? 어쨌든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그 아래쪽도 면적을 구해줘야 합니다. 그쵸? 그 T축 가로축 위쪽에 있는 속도 그래프의 면적은 당연히 양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되겠지. 그치? 그럼 내가 다시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자, 물체의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가 이게 그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건데, 그치? 봐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음의 방향으로 막 이렇게 이동한 거지. 그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만 빼면 그냥 이동 거리가 나오나요?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정적분은 지금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는 이게 나중 위치 처음 위치 뺀 게 이동 거리인데 운동 방향이 바뀌면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동 거리 구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 따로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 따로따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요 넓이 따로 구하고 요 넓이 따로 구해서 더해야 전체 이동 거리가 나올 거다 이거야. 어쨌든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럼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각각의 넓이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더해주셔야 이동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정적분 해버리면 그냥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알았죠? 오케이? 그럼 중간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과정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값이어서 정적분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 그래프는 뭐 이게 다예요?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방구 말이야. 좀 어려운 문제가 없나? 이 정도 설명하면 뭐 다 끝났네요.